스포츠. 금요일 저녁에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시작합니다. 중앙일보의 송지훈 기자 그리고 축구 칼럼니스트 배진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울수록 힘을 내야 됩니다.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네요. 제가 네.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드리면서 이렇게 한숨으로 시작할 줄은 몰랐는데요. 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모두 건강. 이럴 때일수록 건강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말 덥기만 한 게 아니라 습하기까지 해가지고 정말 푹푹 찌는 더위라는 표현이 딱 적확한 것 같더라고요. 자, 이 두 분의 조합은 그래도 꽤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네. 저도 이렇게 바쁜 척 하고 싶고 그러진 않은데 이렇게 제가 일하는 사이클하고 지금 방송 출연이 살짝 안 맞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네. 그동안 인사를 좀 못 드렸었고요. 오늘 마침 우리 한국 축구 기자의 데모 엄마. 네. 우리 배진경 선배께서 나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흔쾌히 일정을 조정을 했습니다. 아니, 그랬군요. 제가 선배가 아닌데 자꾸만 네. 아닙니다. 방송 시간 짧으니까요. 네. 자꾸 이렇게 선배라고 해야 한 살이라도 어려지는 기분이 들고. 아니, 저는 그렇게 거짓말하지 위로가 않거든요. 된다면 네. 그렇게 네. 위로가 되고 저도 웬만하면 다 형 누나라고 불러요. 네. 네. 자, 7월 축구기 일정이 아무래도 좀 굉장히 바쁘다 보니까 두 분도 많이 바쁘시죠? 요새 어떠세요? 뭐 사실 축구계 일정이 좀 촘촘하긴 하고요. 네. 축구계는 언제나 여름에 유럽 축구가 끝나면 K리그가 한창이고 K리그 끝나면 또 유럽 축구가 돌아오고 뭐 1년 내내 좀 바쁜 것 같은데요. 특히 이번 7월에는 K리그는 K리그대로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고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이 이제 방한을 해서 프리시즌 투어 경기를 진행을 하면서 네. 관심을 좀 지금 많이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국가대표팀의 그 동아시안컵 참가 경기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축구는 계속해서 좀 분주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바쁘실 것 같습니다. 토트넘은 이제 10일 날 입국 일정이 있고요. 그리고 세비야는 오늘 입국했다고 하네요. 네, 오늘 조금 전에 예. 선수단이 들어왔고요. 우리가 손흥민 선수가 2015년에 토트넘에 입단을 했거든요. 네, 그 이후로 토트넘이 아시아 투어를 2번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한 번도 포함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 있었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우리나라에 오는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네요. 2015년 입단 이후로. 네. 그러니까 우리 팬들 입장에서도 좀 뭔가 좀 새로운 경험이 될 거라서 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는 것 같고 아무래도 우리 세비야 선수들은 좀 상대적으로 이제 관심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 나름대로 이제 일정을 아주 재밌게 잘 짰더라고요. 예, K-팝 댄스 배우기, 네. 경복궁 구경 이런 일정표를 받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던데 예, 나름대로 우리나라 이렇게 온 김에 한번 한국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보고 즐기고 가겠다라는 네. 그런 의지가 보이는. 네, 확실히 그 팬데믹을 거치면서 한류가 되게 전 세계적으로 좀 확산이 되고 한국 문화가 계속해서 좀 호감도 높은 어떤 그 콘텐츠들로 계속해서 소개가 되다 보니까 네. 방한하는 유럽 축구 클럽 팀들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소속돼 있는 선수들도 그렇고 굉장히 좀 그 어떤 한국 문화에 대해서 호기심과 호감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약간 국내에 있는 팬들에게 좀 그 자기네 클럽들의 좀 친화적인 일정들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쁜 일인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진짜 방한하는 모든 팀들이 여유만 있다면은 한 일주일 정도 진짜 푹 쉬다가 많은 거 경험해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그래야 또 이제 두 분이 더 바쁘고 쫓아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하겠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다양하게 네. 자꾸 일정을 만들어주는 게 좋고요. 또 이렇게 한국 문화를 배워간 선수들이 또 어딘가에서 우리 한국을 알리는데 또 기여할 그렇죠. 수도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네. 브라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재진도 제한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번에는 토트넘의 프리시즌 경기는 기자들의 취재 제한 같은 게 있거나 그러진 않나요? 보니까 네. 당연히 이제 취재진도 국내에서 축구를 취재한다 하는 모든 매체들이 다 지금 이 경기를 실제로 보고 싶어 할 거고요. 그렇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영국에서도 토트넘을 이제 현장에서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기자들이 많이 왔대요. 그래서 그렇죠. 이번에도 취재 인원 제한이 될 것 같고 하이 디맨드 경기니까 네, 현장에 가서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네, 만족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한 명단이 발표가 됐나요? 공식적으로 아직 발표가 구체적으로 되지는 않았는데요. 네. 일단 지금 보면 다음 시즌에 토트넘이 유럽 챔피언스리그 무대로 복귀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요청에 따라서 대대적인 보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영국 매체들은 이번에 방한하는 명단을 보면 다음 시즌 콘테 그렇죠. 감독의 구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적 시장에서 영입을 확정한 이반 페리시치라든가 또 히샬리송 발음이 꼬이네요. 히샬리송 같은 공격 자원은 물론이고요. 프레이저 포스터라든가 중앙 미드필더인 이브스
비스마 같은 선수들은 지난 시즌 토트넘이 특히 하반기에 보강이 꼭 필요했던 자리에 영입을 한 선수들이어서 네. 이번에 그 프리시즌 투어 경기에 어느 정도로 활용이 좀 될지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해리케인이라든가 뭐 로멜로라든가 이런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팀 훈련에 합류를 해서 지금 이제 방안을 준비 중이고 손흥민 선수는 국내에서 계속 머물면서 이 본인의 소속팀 동료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일 아침 한강을 뛰고 있죠. 그렇죠. 네네. 사진이 매일 올라오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네.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 성수동 인근에 있는 자전거 도로. 네. 그렇게 밝혀도 네. 되나요? 그리고 아침 9시경. 9시경. 제가 힌트 다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토트넘을 상대할 이제 팀 K리그 명단은 나왔습니다.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 별도의 발표 기자회견 없이 일단 프로축구 연맹이 이제 K리그 24명 명단을 공개를 했는데요. 골키퍼로 이제 그 네. 김영광. 네. 아니, 지금 광자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김영광, 조현우 이 두 선수고요. 그리고 수비수로는 전북의 김진수와 홍정호, 수원의 이기재와 불투이스, 그리고 대구의 정태욱, 인천의 김동민, 성남의 김지수, 포항의 박승욱 선수 포함이 됐습니다. 미들필더 10명이에요. 강원의 김대원, 양현준, 서울의 팔로스비치와 조영욱, 포항의 신진호, 수원FC 이승우, 울산의 엄원상, 김천의 권창훈, 인천의 이명주, 제주의 제르소. 네, 그리고 공격수 4명인데요. 대구의 세징야, 수원FC 라스, 그리고 제주의 주민규, 김천의 조규성. 정말 K리그 올 시즌에 가장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 대부분 다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면은 이제 이런 라인업일 것이다라는 예상치에서 벗어나지가 않은 거죠. 사실 뭐 이 선수들을 제외하고 더 조화롭게 선발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는 명단이고요. 그 원칙적으로 어쨌든 K리그에서는 특정 팀에서 많은 선수를 빼가거나 네. 뭐 좀 혹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몇 가지 원칙을 만들었는데 기본적으로는 포지션별로 최고 기량을 보이고 있는 선수가 대상이고 또 국내 선수와 외국인 선수, 22세 이하 선수 등으로 좀 다양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 명이 조금 아쉬운데 그 최근에 당연히 들 것이라고 예상을 했으나 빗셀 고백 이적으로 빠진 선수가 이제 무고사 선수가 네네네. 있었는데요. 사실 무고사 선수가 그 상반기에 활약도 굉장히 좋았고 그렇죠. 또 본인 스스로도 K리그 올스타 팀에 포함이 되어서 이제 토트넘과 경기를 하고 싶다라는 어떤 의지를 보였었는데 뭐 팀과도 지금 작별 인사 제대로 못하고 떠난 상황이어서 올스타전에서는 볼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한 명 저는 이제 이승우 선수가 굉장히 좀 스타성을 가진 선수인데 이 선수가 자신의 그 모든 끼와 재능을 다 보일 수 있는 무대를 만났구나. 그렇죠.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뭐 이승우 선수에 관해서는 송지훈 기자가 할 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자신의 끼와 뭐 재능을 보여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다양한 팀에서 다양하게 선수들이 뽑혀왔기 때문에 네. 또 특히나 이제 뒤에서 우리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동아시안컵에 이제 겹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선수들 때문에 선수 한 명당 출전 시간이 한 30분에서 45분 정도로 제한된다고 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짧은 시간 안에 내가 가진 걸 다 보여줘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뭐 이제 저희가 늘 이제 경기를 앞두고 하는 행동이지만, 자 토트넘 대 팀 K리그의 대결 점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저는 네. 올스타전만큼 이 스코어 예상이 무의미한 경기는 네.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겐 무의미하지만. 하지만 올스타전은 사실 늘 대체적으로 이제 많은 골들이 터졌거든요. 그렇죠. 저는 일단 한 4대3으로 예상을 하고요. 네. 승리를 팀 K리그로 그래도 잡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세요, 송지훈 기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 농담이고요. 네. 그 토트넘도 이번에 주전이 많이 바뀌어요. 네. 지금 여러 명 중에서 뭐 최대한 5명, 6명까지 바뀐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지난 시즌에 발을 맞췄던 선수들이 그래도 절반 정도는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런데 팀 K리그 같은 경우는 진짜로 처음 호흡을 맞춰보는 선수들이 대부분이고, 그렇죠. 경기 중에 계속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집중력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점을 볼 때 그래도 토트넘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은가. 같이 밥 먹은 횟수가 많은 그 친구들끼리 하는 게 좀 더 낫다는 생각이라서 저는 한 4대2 정도로 토트넘이 이길 것 같다. 균형이 많이 깨지네요.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뭐 합당한 추론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런 또 의문이 한 가지 들어요. 이번에 그 팀 K리그 구성을 앞두고 나서 이제 대표팀과에서 약간 좀 이야기가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선발된 선수들은 그렇다면 나중에 이제 벤투에서 좀 제외되는 멤버들이라고 봐야 되나?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건데요. 왜냐하면 네. 이제 7월 19일부터 26일까지 동아시안컵이 열리는데 이 동아시안컵이 사실은 피파에서 그 A매치 기간으로 인정한 기간에 열리는 대회가 아니어서 유럽파는 차출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파 위주의 그 K리거를 중심으로 좀 팀을 꾸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올스타 팀 멤버 중에서도 뭐 조현우라든가 김진수, 조규성, 권창훈, 엄원상 같은 선수는 대표팀에서 계속해서 그렇죠. 활약을 해왔던 선수들이고요. 그 외에도 뭐 조영욱이라든가 이승우 같은 선수는 그 K리그에서 보여준 활약상을 토대로 좀 점검의 어떤 연장선상에 있는 선수들이어서 이 선수들도 벤투 감독의 그 점검 대상에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벤투 감독은 동아시안컵 명단에 들어있는 선수들이 K리그 올스타전을 뛰고 이제 대회에 참가하는 걸 좀 부담스러워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뭐 일단 소집 일정은 원래 12일이었는데 17일로 지금 미룬 상황이고요. 17일에 인천공항에서 합류를 해서 이제 일본으로 바로 떠나서 대회를 준비하는 일정인데 뭐 그래서 사실 아까 송지훈 기자가 언급을 했지만 올스타전에서 뛰는 선수들의 출전 시간을 뭐 35분에서 40분 정도로 다들 좀 조정을 할 것 같습니다. 뭐 이 경기에 뛰는 모든 선수가 간절하겠지만 특히 뭐 송지훈 선수, 뭐 이승우 선수의 뭐 삼촌으로 불리잖아요. 아니 왜 삼촌이에요? 형이 아니고요? 아.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뭐라고요? 얼마 안 나는데.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즉시 인정하는. 저 네. 양심 좀. 그 이승우 선수가 사실 그 참 팬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선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예, 좀 많이 간절함이 클 텐데 이번 경기 혹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들으신 이야기가 있나요? 그 손흥민 선수가 네. 대표팀에서 혹사 논란 이제 불거질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나는 전혀 힘들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뛰는 게 감사하다 이런 네네. 얘기를 늘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 다른 선수들한테도 물어보면 다들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체력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제 국가대표라는 그런 이제 그 마크를 달고 뛰는 건 좀 특별하다라고 네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승우 선수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 지난해 도쿄올림픽 이제 엔트리에 들려고 노력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승우 선수는 이미 병역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병역으로만 따진다면 굳이 올림픽에 나설 이유가 없는 선수인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령대가 되기 때문에 나를 불러준다면 뛰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동아시안컵도 그렇고 또 이제 뭐 9월 A매치 또 길게 보면 11월 카타르 월드컵까지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연히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좀 멋진 활약 보여서 좀 다시 한번 눈도장을 제대로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이 그 중국에 진출한 선수들이 동아시안컵 대표팀 합류 가능성도 생겼다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네, K리거 위주로 팀을 꾸리려 했던 벤투 감독에게는 좀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 중국에서 소집 대상으로 언급할 만한 선수는 지금 손준호와 강상우 네.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김민우 선수도 생각을 해볼 법은 한데 아무래도 그 중국에서 코로나로 인한 방역 지침이 강화되다 보니까 소집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특히 손준호 소속팀의 그 연고지인 산둥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 이제 격리 기간 3주 정도를 보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손준호 선수의 대표팀 소집이 쉽지 않았는데 이번에 그 동아시안컵 참가를 허락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손준호 선수 같은 경우 발탁의 어떤 대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 동아시안컵이 열리는 기간 동안 한중일 리그가 다들 이제 리그 일정을 좀 조정을 하는 상황이어서 중국의 그 슈퍼리그도 이제 좀 중단을 하고 쉬게 되면 강상우 선수 소집도 가능할 것 같아서 아마 네. 이 선수들이 좀 합류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벤투 감독의 마지막 고심이 아마도 동아시안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서 이 최종 엔트리, 월드컵 최종 엔트리 뭐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예측 가능할까요? 벤투 감독 머릿속에는 아마 한 20명 정도는 이미 들어있을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예년 같으면 나머지 한 3자리 정도 이제 누구를 뽑아야 되나? 요거를 좀 이제 배려를 하는 네네. 이제 그런 이제 시점인데 이번 카타르 월드컵은 엔트리가 26명으로 그렇죠. 늘었거든요. 예. 그래서 공격, 허리, 수비까지 다 2명 정도씩을 추가로 보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기 때문에 지금 이번 동아시안컵이 그러니까 유럽파는 이미 이제 벤투 감독이 어느 정도 봤고 다 알고 있고 검증이 된 이제 그런 선수들인 반면에 그래도 K리그는 아직까지 좀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번 동아시안컵이 그래도 그동안 좀 묻혀 있었던 선수들을 발굴하는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저도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토트넘의 프리시즌 경기가 있는 일정 속에서도 K리그는 계속 이어질 예정인데요. 자, 이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 와서 나누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9분입니다. I said the words I never said when you were with me. 국내 유일 스포츠 매거진 라디오 한상원의 스포츠
자, 금요일 저녁에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듣고 계시고요. 축구 칼럼니스트 배진경 기자, 중앙일보의 송지훈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K리그가 정말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네요. 오늘도 두 경기가 열리고 있죠. 네, 맞습니다. 주중 경기에 이어서 지금 21라운드 경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원과 김천 상무 그리고 제주와 성남의 경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강원과 제주가 이기고 있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네. 현재 스코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좀 확인이 한번 필요할 것 같긴 알겠습니다. 합니다. 네네. 제가 말씀 나누면서 확인해 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에서 김천에게 너무 크게 졌어요. 제주가 예. 이 원래 이동 거리가 이제 다른 팀에 비해서 좀 길잖아요. 이제 그 비행기를 타고 항상 타야 와야 되죠. 되고 네. 하는 그런 일정이 있어서 날 더워지면 항상 좀 불리한 그런 이제 그 징크스라면 징크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이동 거리가 길다는 좀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난 라운드에서 김천에게 대패를 당한 건 좀 너무 예상 밖이었다라는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잠시 경기 지금 스코어 확인해 드리면요. 강원 대 김천의 경기 62분이 지나고 있고요. 강원이 3대 1로 이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주와 성남의 경기는요. 후반 17분이고 1대 1로 현재 동점입니다. 예. 1대1. 예. 원정팀이 한 골씩 지금 더 넣었네요. 네. 그러네요. 네. 네. 자, 현재 K리그 1 팀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네, 제가 순서대로 쭉 한번 훑어보면은요. 1위 선두 지금 울산이 선두 독주 체제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뒤를 전북, 포항, 제주, 인천, 수원 FC, 대구, 서울, 김천, 강원, 수원, 성남 순으로 지금 순위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참 울산의 독주는 줄어들 듯 점수가 많이 예전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또 계속 펼쳐져 나가네요. 예. 거의 네, 준 대표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좋은 자원들과 경기력을 네.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고사가 갔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좀 궁금했는데 지난주에는 인천이 4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5위로 떨어졌네요. 제가 그 지난 주말에 네. 그 인천과 수원 FC 경기를 이제 현장에서 이제 보고 왔거든요. 전반에 이제 수원 FC에게 좀 많이 밀리던 것 같던 인천이 후반 들어서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었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흐름이었는데 결국 찬스를 여기저기 만들면서도 골을 넣지 못하는. 네. 저 자리에 무고사가 있었다면 아. 지금 저 장면에서 무고사가 슛했다면라는 느낌을 계속 받으면서 저는 경기를 봤고요. 네네. 결국 마지막 경기 끝나기 전에 수원 FC에게 한 골 내주면서 지고 말았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인천의 올 시즌 이후 나머지 일정의 가장 큰 중요한 이제 문제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여기에다가 지금 주전급 선수들 부상 이게 좀 상당히 또 변수가 될 것 같은데 뭐 오재석, 오반석 이런 선수들 좀 장기적으로 못 나오고 있는 상태에 뭐 김도혁, 강민수 최근에 또 이주영 선수 그리고 델브리치 선수가 또 지난 라운드 다쳤어요. 네. 그래서 이게 주축급 선수들이 자꾸 이탈하기 때문에 인천 입장에서는 좀 주름살이 늘어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무고사가 떠나간 자리에는 이제 브라질의 공격수 에르난데스가 왔는데 이 선수는 어떤가요? 지금 경남 FC에서 좋은 그 활약을 보여줬던 선수인데요. 네. 사실 에르난데스가 뭔가 공격 포인트를 계속해서 좀 더 추가를 해주면 좋은데 아무래도 이적을 한 상황이고 무고사의 결정력이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온전히 메울 수 있을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 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팀이 또 이제 수원 삼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천이 예. 이 무고사라는 확실한 득점원이 빠지면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수원 삼성은 시즌 내내 지금 확실한 해결사가 없어서 고생하고 있는 그런 스타일인데 지금 순위도 지금 11위까지 내려갔잖아요. 네. 최근에 이 공격 가담이 좋은 일본 국가대표 출신의 마나부 선수 영입을 했고 또 공격수 이제 안병준 선수가 들어왔죠. 이런 선수들이 뭔가 팀 분위기를 일단 먼저 바꾸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게 잘 된다면 이제 손발이 맞아 나가면서 득점력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지금 그런 부분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경기의 수원 삼성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네, 확실히 그 주중 경기였던 대구전에서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그 두 선수가 이제 출전을 한 상황에서 공격적인 어떤 기회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또 활발한 움직임들이 보여서 시간이 좀 더 흐르고 팀에 녹아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 좀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요. 포항이 이제 다음 상대라는 게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포항이 워낙에 지금 상승세고요. 그렇죠. 네, 지금 그리고 홈 승률이 72%로 굉장히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항 같은 경우는 리그 경기 외에도 FA컵에서 어떤 타이틀 도전에 굉장히 좀 강한 의지를 보였던 팀인데 8강전에서 탈락을 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리그에서 정말 순위와 승점 관리를 하면서 계속해서 좀 몰입을 해야 되는 그런 동기가 생겼기 때문에 홈에서 수원에게 좀 많은 어떤 골들을 허용을 할 팀은 아니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걸 이제 네네. 그 수원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은 포항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 허리의 움직임이 가장 정교한 팀이거든요. 그러면 마나부를 거쳐서 안병준으로 가는 그 볼의 흐름을 과연 포항 선수들이 얼마나 잘 제어할까? 네. 그러니까 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포항이 잘 견제하는 그 흐름을 뚫고 마나부 거쳐서 안병준까지 이 볼이 과연 전달이 될지 이 부분이 이 경기에 상당히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포항은 허리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네, 지금 아주- 선수들도 계속 네. 로테이션이 되고 있는데도 빈틈없이 그냥 좀 잘 돌아가고 있는 팀이어서 네. 확실히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보신다면 좀 더 축구 재밌게 네, 보실 수 있을 것 경기는 같네요. 굉장히 예.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이번에 주말에 펼쳐질 경기들 어떤 경기를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 울산이 독주 체제를 좀 공고히 할지 저는 계속해서 관심이 가는데요. 네. 이 울산이 시즌 내내 잘하다가도 막판 되면 좀 미끄러지면서 아픔을 겪었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에도 역시나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전북이 저렇게 무섭게 지금 치고 올라온 네. 상황이어서 저렇게 2위 팀이 승점차를 좁히면서 계속해서 추격해 올 때 울산이 역시 우리가 갈 길을 간다 하고 계속해서 경기력을 유지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 좀 궁금하고요. 네. 이번 상대가 지금 대구FC인데 이 두 팀의 대결에는 1999년생 젊은 피 엄원상과 고재현의 대결도 좀 주목해 보실 만합니다. 그 두 선수 별명이 좀 재밌는데요. 엄원상 선수 같은 경우는 워낙에 스피드나 드리블 그리고 그러니까 스피드를 이용한 드리블이나 결정력으로 네. 그 모하메드 살라에 비견돼서 엄살라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고재현 선수는 문전에서 결정력이 너무 탁월해요. 네. 지금 올해 7골을 넣었는데 그중에 6골을 홈에서만 넣었고 문전에서 워낙 결정력이 좋아서 이 선수는 그 과거 이탈리아 대표팀에서 문전에서 결정력이 좋았던 그 굉장히 좋은 피니셔 역할을 했던 필리포 인자기에 빗대서 고자기라는 그런 외우시죠? 별명을 네, 외우시실까요? 네 한국의 뭐뭐 이렇게 소개를 한 게 조금 네. 재밌어서요. 네 아무튼 근데 이 선수들이 정말 그 뭐랄까요? 이 창의력 그리고 이게 뭔가 그 젊은 선수다운 어떤 그런 저돌성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이 엄살라와 고작이 대결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두 선수의 경기를 다 현장에서 봤는데 K리그에 뭔가 신선한 피 역할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확실히 되겠다. 어린 선수들인데 재능도 많고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자, 전북과 대구의 대결 과연 어떻게 될지 좀 대구 같은 경우가 좀 신기한 게 최근 11경기에서 무패입니다. 그런데 순위는 7위예요. 네, 11경기 무패긴 한데 3승 8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지 않았을 뿐 이기는 경기도 확실하게 압도하는 경기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대구의 고민일 텐데요. 울산을 상대로 또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도 이 경기의 승패에 따라서 과연 전북이 계속해서 하늘 위를 날아다닐지 아니면 살짝 이제 또 강림을 할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끝으로 금요일 저녁에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의 송지훈 기자 그리고 축구 칼럼니스트 배진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 스포츠는 9시 20분부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 저녁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